서로 생일 축하 메시지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 또 만나자 인사하지만 그 외 대화는 거의 없었죠. 그러던 며칠 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톡으로 저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 번씩 제 욕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유하게 넘기면서 불만을 덮었고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일 있으면 꼭 얘기해달라고 신신당부했고 이번엔 처음부터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화가 나신 이유는 며칠 전 일 때문입니다. 시댁일로 1박 2일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나 되었으니 이제 좀 잘 지내봐야겠다 다짐하고 만나기 전부터 남편에게 이번엔 술 한잔 하면서 어머님이랑 대화 좀 해야겠다고 미리 얘기도 하고 나름 혼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저녁 남편까지 셋이 앉아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고 무려 5시간 동안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름 편한 분위기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어머님께 여쭤보고 어머님도 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 같은 마누라 없다는 식으로 남편에게 편하게 얘기한 게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으면서 맞장구 쳐주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간 터라 어머님께서 이렇게 화나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과 헤어지고 남편과 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길 잘한 것 같다고 서로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부인에게 꽉 잡혀 사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고 아들에게 개인톡으로 처음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남편이 대충 맞장구 치면서 넘겼을 텐데 이번엔 뭔가 툭툭거리며 심기를 거스르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다른 일로 신경 쓸 게 많은 상태였고 우리끼리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엄마가 그렇게 불평불만 말하는 게 짜증나서 그랬다고 하네요. 어머님은 폭발하셨습니다. 결혼 이후 그동안의 모든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제 욕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욕까지 하면서 아들이 결혼하고 변했다고 자기 엄마는 생각도 안 하고 처가에 잡혀 산다. 인연을 끊자는 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남편은 거의 무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말하고 추석 때 안 갈 생각이고요. 저는 어머님께서 남편 개인톡으로 하신 얘기라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까지 욕하시는 걸 보고 진짜 속이 뒤집힙니다. 계속 생각나고요. 원래 온 가족이 어머님 성격에 힘들어해서 최대한 대화를 안 하고 대충 맞춰주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10년 만에 제가 대화를 시도한 것은 며느리가 너무 제 할 도리를 안 한다고 욕하신 것도 있고 저 또한 제가 시댁에 너무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저에게도 잘하고 저희 엄마에게도 잘하는데 저는 시댁에 전화도 안 하니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먼저 손 내밀고 관계 개선을 위해 한 발짝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줄은 절대 몰랐죠.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시댁은 처음부터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항상 저를 빼고 어머님과 아들, 아버님과 아들 이런 식으로 따로 몇 시간씩 얘기했고 저는 그냥 멀뚱히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남편이 말해줬는데 시댁에서 하던 사업이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8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남편도 자기는 잘 모른다고 부모님 사업이라며 항상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저에게 숨기고 아들과 일 이야기를 하려 하니 자연히 저는 뒷전이고 항상 소외감을 느꼈죠. 그러면서 시댁의 마음이 떠나고 남들이 말하는 며느리 도리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성격 같아선 삼자대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다 쏟아내며 풀고 싶은데 어머님은 전혀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오죽하면 그날 그 불편하셨던 자리에서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남편만 따로 부르실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 마냥 못돼 먹은 며느리인 척 넘기는 게 맞을까요? 가서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괜찮을까요? 계속
생각은 나서 열 뻗치는데 이 화를 혼자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혼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여쭙고자 이 글을 써봅니다. 후기. 결국 많은 분들의 조언으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르는 척, 못돼 먹은 며느리인 척 넘기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요. 그런데 욕도 참 많이 먹다 보니 제가 잘한 것만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남편도 저희 집에 잘하는데 저는 섭섭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도리를 안 했나 되돌아보게 된 것도 있네요. 이 상황이 좀 무마되면 최소한의 예절은 지키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 저희 집과 비슷한 상황 같으니 조언하자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개입하는 순간 돌아버릴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딱 저런 식인데 온 가족이 지치다 못해 따지고 바꿀 의지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건 남녀 문제도 고부 갈등도 아니에요. 그냥 성격 이상한 사람 집에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지쳐버려요. 전 나중에 제 배우자 선 긋고 지내도록 할 겁니다. 저도 지긋지긋하니까요. 인연 끊고 살거나 정신병원 보내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러고 사는 겁니다.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 욕먹은 것도 분하겠지만 모른 척하는 게 본인 인생이 편할 거예요. 그거 따진다고 반성할 사람이었으면 남편이 따져도 진작 따졌을 겁니다. 이미 쓰니가 결혼 전부터 가족들은 포기 상태였을 거예요. 우리 집이 딱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연. 양성애자 남편과 기막히게 이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이고 전 남편은 진주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라 연고 하나 없는 타지에 전 남편 하나만 보고 시집을 갔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장거리 연애였고 제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 데이트할 때도 같이 술 마실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막상 결혼 후 보니 전 남편은 알코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업 자리를 이유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잘 때 5번 중 4번은 침대에 오줌을 쌌고 잦은 음주운전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 문제로 싸우기도 했었는데 이제 결혼했으니 어쩔 거냐는 마인드였는지 술 문제로 오라 하는 저를 벽에 밀치고 거실벽도 주먹으로 쳐서 부셨네요. 본인이 원래 키우던 개도 제가 들어온 이후론 돌봄을 싹 저에게 다 밀어버리고 본인은 계속 술 마시러 여기저기 다니며 밥 한 번, 산책 한 번 제대로 챙긴 적 없이 개와 저를 덩그러니 방치해둔 무책임한 인간이었기도 하고요. 이런 알코올로 인한 행동들과 폭력성으로 결혼 한 달 만에 처음 시댁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이미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더군요. 원래 걔가 술 마시면 좀 그랬다. 네가 잘 가르치고 달래서 사람 만들어 봐라. 남자는 원래 와이프하기 나름 아니냐 하시더군요. 그건 장가 보내기 전 부모가 해야 했던 일 아닌가요? 엄두가 안 났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알코올 관련 치료도 받아보자 권유해도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절하더군요. 여자들 나오는 술집도 다니고 연락하다가 저한테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직접 핸드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다 알려줬으니 다시는 헛짓거리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에도 그래도 믿어줘야지 하고 핸드폰을 한 번도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란 게 아시죠? 그날 밤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핸드폰을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랑 연애할 때 이전부터 결혼한 이후까지도 여자가 아닌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왔더라고요. 온갖 처음 보는 더러운 용어들부터 사진까지 주고받으며 나는 대화들을 보고 손이 떨리고 보고 있으면서도 제 두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당하는 걸 즐기는 데서 더 충격을 받았네요. 차라리 상대가 여자였으면 쥐어짜서라도 이해해보려 했을 텐데요. 저는 직장을 다녀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이 사람은 사업자라 제약이 없으니 제가 출근했을 때 뒤에선 안심하고 이런 짓을 하고 다녔구나. 이런 것도 모르고 한 집에서 같이 살 부대끼고 산 제 자신이 너무 멍청하게 느껴졌고 그렇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 제 자신이 정말 싫어서 미치겠더군요. 더불어 혹시 이상한 병이 옮은 건 아닐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것들을 지우고 발뺌할까봐
증거로 다 사진 찍어놓고 다음날 녹음 켜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대답이 저를 사랑한다더군요. 이건 자기 취향, 성향일 뿐이고 그래서 최대한 숨기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 들었고 두말할 거 없이 결국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혼은 못 해준다며 제 직장까지 수레만치에 찾아와 제 신변 우려로 직장 건물에 기다리고 계시던 친정아버지를 마주치자 장인에게 멱살잡이를 하고 욕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고 당연히 협의가 되지 않아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계속 그런 앱에서 남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내용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올해 초 이혼이 확정되고 승소하여 위자료 판결이 났지만 지금까지도 배째라고 돈 없다 하며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본인 술 마시고 골프하고 놀러다니며 할 건 다 하고 잘 지내고 있네요. 주위 남들한테는 이혼 사유 차마 제 입으로 말 못할 테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이혼했다는 둥 그런 거짓말 충분히 늘어놓고도 남을 사람이죠.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 않았고 애 없을 때 정리된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전 남편이나 모든 걸 알게 된 그 시댁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듣지 못하고 이런 일을 일방적으로 당한 저와 제 친정 가족들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네요. 끝까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무책임하고 뻔뻔하게 위자료 한 푼조차도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현명한 조언들 부탁 좀 드립니다. 후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올립니다. 나름 사이다 후기랄까요? 글 올린 내용이 좁은 진주바닥에 하루 이틀 새 퍼즐대로 퍼졌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니 그놈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에요. 아는 지인들이 진짜냐 대놓고 물어보니 본인도 부끄럽고 창피한 줄은 알았나 보더군요. 듣기로는 시댁 주변인들까지 내용을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급급했는지 판결 이후 6개월간 10원짜리 한 푼 안 주고 버티던 사람한테서 위자료 몇 천만 원 글 올린 지 일주일 안에 다 받아냈네요. 이젠 정말 저 인간이랑 다시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기억에서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싶네요. 여기 화력이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네요. 여러분의 걱정 어린 조언과 충고들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신 안 나오길 바라며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억 다 잊고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래요. 댓글.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더니 애 없을 때 이혼하신 거 축하해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댓글 2. 개치 좋다 이거예요. 그럼 혼자 그렇게 즐기다 가야지.